내용은요, 이 3단원의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인데, 일단 우리가 단원을 좀 다시 보면은, 얘들아 봐봐. 단원명을 한번 다시 보면, 얘가 이제 3단원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 3단원의 제목을 봤더니 운동과 에너지래. 우리가 저번에는 생식과 유전을 봐서 중단원 1 제목이 생식이었고, 중단원 2 제목이 유전이었죠. 그쵸? 그럼 이번에는 중단원 1은 운동에 관한 거죠. 운동. 등속운동과 자유낙하 운동. 요거에 관한 거. 그치? 중단원 2는요, 이제 에너지에 관련한 건데, 중단원 2의 제목은 일과 에너지예요. 그래서 학습지도 두 개로 아예 나눠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목에 사실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프리뷰로 볼 거 첫 번째, 이번 시간에 약속을 일단 한번 봅시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두 가지의 약속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영어 약자들이 나와. 막 F, 막 W, 뭐 M, 막 이런 거 막 나온단 말이야. 그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일단 영어 약자들은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물리량을 의미하는 거야. 뭐 F면 힘, 뭐 W면 일, 이런 식으로 물리량을 의미하는 건데, 그건의 영어 이름 앞자를 따온 거죠. 그리고 요런 기호가 나올 거야. 이런 기호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단위를 쓰는 거죠. 그래서 단위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네모난 기호를 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힘이라고 하면 힘을 0으로 표현하면 force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F를 따서, 요 F를 따서 힘을 F라고 하고, 단위는 요런 기호, 이렇게 쓴다는 거야. 기호 안에 뉴턴, 그 사과 아저씨 이름 맞아요. 네, 뉴턴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F는 50뉴턴 이런 식으로. 그러면 F는 50뉴턴의 크기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됐죠? 일단 첫 번째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 볼까요? 두 번째 약속은요, 2번. 두 번째 약속은 단위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단위는 뉴턴이죠. 이런 단위들 계산을 할 때 어떻게 쓰니, 얘네는? 얘들아, 단위라고 뭐 특별 대우해주고 뭐 이렇게 좀 봐주고 이런 거 없어. 무조건 숫자처럼. 단위도 숫자처럼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1시간당 뭐 10km다 이러면은, 10km다 이러면 1시간당 킬로미터, hour라고 쓰잖아. 그러면은 킬로미터 나누기 hour인 거지. 그래서 킬로미터 per hour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단위도 무조건 숫자처럼 계산을 해줘야 돼요. 네, 넘어가서 우리 물리량, 우리가 알아야 할 물리량들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어떤 것들을 볼 거냐면 여기 이렇게 쭉 띄워볼게. 네, 힘, 이동거리, 높이, 속력, 시간, 일, 에너지, 무게, 질량, 가속도. 네, 내가 좀 순서 바꿔서 말했지만 어쨌든 다 말했어요. 네, 요것들에 대해서 볼 건데, 얘네들의 영어 이름, 그리고 그 영어 이름을 간단히 표시한 영어 약자, 그치? 그 다음에 단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와 저 단위가 왜 저렇게 나왔는지 이런 거는 이제 얘네를 찐으로 배울 때 볼 거고, 일단 요거는 약간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맨 앞에 써놓고, 뭐였더라 할 때 보면 돼. 오케이? 그리고 뭐였더라 하지 말고 미리 외워두면 좋겠죠. 네, 힘은 force고 앞에 대문자 F를 따서 F라고 이렇게 쓰고, 단위는 뉴턴 아저씨. 뉴턴. 읽을 땐 뉴턴, 쓸 때는 대문자 N. 그냥 이렇게 뭐 F는 50N이다 이러면 안 돼. 뉴턴이라 읽어야 돼, 얘들아. 그 다음에 이동거리 볼게요. 이동거리는요, 이동거리는 얘들아 약간 너네가 아는 단어인데 색다른 단어야. 네, displacement인데요. 여기서 내가 요거에 강조를 한 거는 얘는 요 중간에 얘를 떼와서 D라고 S라고 쓰고요. 그리고 길이는 미터라고 합니다. 미터. 네, 우리가 주로 쓰는 게 미터인 거지. 킬로미터도 가능하고요. 뭐 센티미터도 가능하고 밀리미터도 가능해. 걔네는 길이의 단위가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로 쓰는 게 미터잖아, 우리가.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질문이 있겠지. 왜 다 앞자 따는데 왜 얘는 중간 거 따요? 물론 이동거리를 D라고 할 때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너네가 하는 거에서는 S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요런 경우는 이제 뭐냐면 D가 너무 많은 거지. 다른 물리량에도 D가 너무 많거나, 혹은 더 대단한 애가 D로 쓰였거나, 그러면 이제 얘랑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제 중간 거를 떼우기도 해요. 너네 원소기호 할 때도 그렇잖아. 그치?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둘 다 대문자로 썼죠. 그치?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 높이 한번 봅시다. 높이는요, 얘들아, 이동거리랑 거의 같은 맥락이야. 왜냐면 이동거리는 뭐 요런 느낌이지. 요런 거리. 요런 느낌이고, 높이는 요런 느낌이잖아. 그치? 요런 느낌. 네, 높이. 위로 이동하면 높이겠죠? 얘는 하이트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소문자 H를 따와서 요렇게. 얘는 왜 소문자 써요? 대문자 H는 이미 어딘가 쓰인 거죠. 그래서 소문자를 쓰는 겁니다. 얘가 진 거지. 안타깝지만. 그리고 얘도 이제 주로 쓰는 건 미터죠. 길이의 단위는 미터와 킬로미터, 그리고 센티미터, 뭐 밀리미터 이런 거 다 쓰이지만 주로 쓰는 게 미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 time is goal. 네, 타임이죠. 얘는 타임이고요. 타임은요, 요 앞에 t를 따와서 소문자 t라고 하고, 주로 우리는 초라고 합니다. 미터랑 주로 쓰는 건 초예요. 초. 그래서 세컨드. 물론 타임도 분도 있고 아니면 아워도 있어. 아워 같은 경우는 이 하이트랑 좀 비슷하게 하면 H라고 쓰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건 S이기 때문에 킬로미터랑 쓰는 건 주로 아워고요. 그 다음 미터랑 쓰는 건 주로 초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써요. 약간 세트야, 세트. 킬로미터랑 아워, 그리고 미터랑 세크. 그 다음에 속력 볼게요. 속력은 이제 거리랑 시간의 개념이 모두 들어가는데, 그치, 이따가 할 거야, 자세히는. 속력은요, velocity라고 하고요. 여기서 소문자 V를 따서 소문자 V라고 쓰고, 그 단위는 미터 퍼 세크입니다. 왜 저렇게 나오는지는 이따 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일은요, 일. 나 일하러 갈게 하면 work지, work. 물론 그 일과 과학에서의 일은 사뭇 다르지만, 네, 일은요, 워크고요. 요거 앞자를 따서 대문자 W라고 씁니다. 그리고 단위는 새로운 단위가 나오는데 줄이라는 단위가 나와요. 얘도 이제 뉴턴 아저씨처럼 사람 이름인데요. 요것도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일과 에너지 가서 그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는요, 에너지고요. 여기에서 대문자 E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일 에너지, 얘들아, 중단은 이의 제목이 뭐라고? 일과 에너지. 얘네는 서로 전환이 되는 사이야. 그래서 얘랑 전환이 되려면 단위가 어때야겠어? 같아야겠지. 왔다 갔다 하려면 단위가 같아요. 얘도 줄. 그 다음에 질량은요, 덩어리, 영어로 뭐야? 매스죠. 이 매스 주세요. 이거 말고 매스. 그래서 얘는 소문자 M이라고 쓰고 단위는 주로 킬로그램을 쓰죠. 뭐 그램도 있지만 주로 쓰는 건 킬로그램. 그리고 무게 봅시다. 무게는요, 너네가 질량이랑 항상 헷갈리는 거지만 우리가 요 둘의 구분은 1학년 때 이미 했어. 1학년 때 우리가 중력을 배울 때 질량은 뭐고 중력은 뭐냐 이런 거 할 때 이 중력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무게죠. 그래서 중력은 뭐야 얘들아? 힘이라는 거지. 그럼 힘의 단위가 뭐였어? 뉴턴이었잖아. 그래서 얘도 단위가 뉴턴인데요. 얘는 이제 주로 영어로 쓰면 뭐라고 하냐면 웨이트의 앞자를 따서 소문자 W라고 해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얘는 대문자, 얘는 소문자죠. 그쵸? 구분. 그리고 이때 무게는 소문자 W라고 쓰고 웨이트인데 얘는 아까 내가 힘이라 그랬지. 그러면 힘이랑 단위가 같아야겠지. 뉴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속도는요. 영어로 얘들아 우리 뭐 밟으라 그래? 엑셀 밟으라 그러지. 엑셀러레이션을 가속도라고 하고요. 이 엑셀러레이션의 앞자를 따서 A, 소문자 A를 가속도라고 하고 얘 단위는 시간당 속도가 얼마나 변하냐 이거예요. 근데 속도가 지금 미터 퍼 세크지. 그러면은 시간으로 또 나눠줘야 돼, 쟤를.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 네, 이렇게 일단 얘들아 힘부터 가속도까지 한번 쭉 봐봤고 이거는 꼭 적어두시고 항상 너네 공부할 때마다 한번 들여다봐. 그럼 익숙해지게. 네, 넘어가서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 이제 들어가서 학습지 페이지입니다. 괄호 1번은 속력이죠. 속력은 뭐라고? 벨로시티라고. 벨로시티 V. 그리고 얘는 단위는 미터 퍼 세크죠. 그쵸? 그리고 얘 의미는 뭐냐면 얘들아 거기 적어주셔야죠.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속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 다른 말로는 빠르기라고 하는 거죠. 빠르기.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 뭐 예를 들어 1시간에 얼마나 이동했냐, 1초에 얼마나 이동했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물체의 빠르기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얘들아 우리가 요거를 공식으로 속력은 뭐다라고 이제 어떻게 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쓸지 알려면 우리가 약간 시합을 해봐야 돼. 오케이? 시합을 해서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너네한테 갑자기 나가서 뛰어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트랙을 일단 가져오고요. 여기에 이제 내가 세 종류의 탈 것 하나는 탈 것은 아닌데 어쨌든 세 개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1, 2, 3 레일에 네, 1번 레일에 트럭, 2번 레일에 자동차, 3번 레일에 군뱅이 아저씨를 놨어요. 그쵸?
땅 하면 이제 갈 거야. 근데 이제 조건을 하나 놔야 돼.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이동하냐를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랬을 때 어떤 게 빠른지 지금 눈 불 켜고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준비 땅 하면 볼게요. 준비 땅. 네, 동시에 멈췄어. 그치? 동시에 멈췄어. 어떤 게 제일 빨라? 어떤 게 제일 빨라? 지금 역시나 지금 군뱅이 아저씨 제일 느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트럭이 열심히 운전하셨나봐요. 트럭이 제일 빠르죠. 그래서 트럭이 지금 속력이 빠르다라고 볼 수 있고 사람은 속력이 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 셋을 비교했을 때,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 각자 이동한 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일단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했을 때 트럭은 얼만큼 이동했냐면 요만큼 이동했어요. 요만큼. 그치? 이만큼 이동했어. 근데 우리가 이동거리를 아까 뭐라고 쓴다고 약자로? S라고 쓴다고 했죠. S. 그치? 근데 지금 얘는 1번 레일에 있으니까 S1이라고 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사람 한번 봅시다. 이제 중간에 차는 관두고 사람 한번 보면 사람은 요만큼밖에 못 갔어. 그치?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3번 레일에 어디 갔니? 네, 3번 레일에 있기 때문에 S3이라고 할게요. 됐죠? 그럼 이 둘을 크기를 비교해봐. 뭐가 더 커? 당연히 S1이 훨씬 크죠? 그렇죠? S1이 훨씬 커. 그러니까 1번 레일에 있는 트럭이 훨씬 많이 이동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큰 S1인 트럭이 더 빠르다고 우리가 느꼈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줄 수 있냐면 거기 학습지에 그 적는 거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요렇게 걸린 시간이 일정할 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을 때 이동거리가 클수록 속력이 크다. 이동거리가 클수록 속력이 크다. 그럼 얘는 무슨 관계야? 클수록 크니까 서로 똑같네? 네, 비례관계죠. 비례관계는 어디다 써요? 분자에다 쓰죠. 그래서 분자에 이동거리가 들어갑니다. 이제 아래, 이제 요 마저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시 한번 요 세 분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다시 운전을 할 건데 이번에는 조건이 뭐냐면 아까는 그 시간이 같았잖아.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오는 거야. 여기까지만. 이제 얘들아 보면 알겠지만 이 군뱅이 아저씨가 훨씬 더 비참해져요. 이제 봅시다. 얘들아 봐봐. 여기까지만 올 거야. 이동거리가 같은 경우로 한번 볼게요. 출발. 제일 먼저 왔어. 어떡해. 너무 느려, 그치? 네, 너무 느려. 여기에서도 역시나 얘가 가장 빨랐지? 너네가 봐도 그렇게 보였지? 그치? 속력이 가장 빠르고요. 이분은 속력이 가장 느렸어요. 그쵸? 자동차는 이번에도 좀 배제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트럭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을 내가 T라고 할 거야. 타임이니까. T인데 1번 트랙에 있으니까 T1. 그 다음에 사람은요. 3번 트랙에 있잖아. T3이라고 할게. 이 둘 중에 뭐가 더 커? 이건 걸린 시간이야. 얘가 가장 짧았잖아. 그럼 T1이 T3보다 작겠죠? 그쵸? 그치? 그리고 시간이 더 적게 걸린 T1을 가진 저 트럭이 속력이 더 빠름을 우리가 느꼈고, 그치? 그쵸? 이 빠르기는 즉 속력이고, 그러면 속력과 시간의 관계를 봤더니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 작을수록 속력은 빠르다. 얘들아, 작을수록 빠르다. 이건 무슨 관계야? 아까는 비례였는데 이번엔 작을수록 빨라. 서로 반대야. 반비례죠. 반비례. 그럼 이거는 어디다 써? 분모에다 쓰죠. 그쵸? 그래서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다라고 우리가 속력을 정리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큼직하게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고요. 여기에서 이동거리라는 건 길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미터라고 이제 한다면 아까 막 50m 이런 식으로 미터라고 한다면 단위가 미터고 시간은 초잖아. 그러면 세컨드니까 단위가 스몰 s 이렇게. 그럼 얘네를 이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돼? 나눠주면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속력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다라고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뭐 좀 더 긴 트랙이어서 킬로미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아워였다. 그러면은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 한번 제대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